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오늘은 들으면 잠 못 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놓친 1억 5천만 원짜리 로또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97 부동산 대책 중 무주택자한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6년 공공분양 계획이죠. 97 부동산 대책 중 무주택자한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6년 공공분양 계획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주택 실소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 매매가 급등일까요? 아닙니다. 전세가 급등입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도 집 안 사는 사람은 끝까지 안 사요. 근데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세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금리와 입주 물량이죠.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까지 낮아지는데 이 예금금리 인하가 되게 큰 영향을 줘요. 많은 임대인들이 전세를 놓고 나서 그 자금으로 예금을 맡기고 그 이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예금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게 된다는 거죠. 금리 말고 공급 측면 살펴볼까요? 자, 수도권 입주 물량 2025년에 약 15만 호 가까이 됐었습니다. 자, 이 정도는 나와야 공급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내년에 9만 1,000호로 줄어들고요. 2027년에도 11만 호 정도로 2025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왜 입주 물량이 줄어드나요? 공공택지가 이제 없어요. 서울, 경기 모두 다 해당돼요. 서울은 완전히 전멸했고, 경기도도 선호도 높은 지역은 이제 거의 안 남았고, 대부분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곽 지역도 수요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천천히 장기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서울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뉴타운 사업마저도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외곽 지역 공급만 남아있고,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지역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런 사실 정부는 잘 알고 있고요. 정부의 계획은 앞으로 1, 2년간 부족한 입주 물량을 비아파트로 채운다는 거예요. 빌라나 오피스텔로요. 그리고 3년 뒤부터 3기 신도시로 공급을 늘리겠다 발표를 한 상황이죠.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내년과 내후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알겠다. 그건 뭐 정부도 얘기하고 많이 이야기가 된 거니까 다 받아들이는 사실인데, 문제는 2028년에서 2029년은 괜찮냐 이거죠. 자, 2018년에서 2029년에 입주 물량이 많으려면요, 지금 착공 물량과 분양 물량이 많이 쏟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2025년 공공 분양 물량은 18,956호가 나왔습니다. 자, 경기도, 인천 합쳐서 한 12만 호 이상의 공급이 필요한데 공공 분양만 1만 9천 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럼 민간 분야에서 많이 나오겠지. 아시다시피 2027년 이후에는요, 3기 신도시 같은 신규 공공택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이 먼저 공급을 하고요, 한 2, 3년 뒤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은 기대할 게 없어요. 공공분양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2만 호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은 더 심각해요. 자, 최근 1년간 서울의 착공 실적이 5년 내 최저라고 합니다. 2729호예요. 자, 경기도, 인천, 서울 할 거 없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026년 공급 물량이에요. 자, 13,270호가 이번에 97 부동산 대책에 나왔습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더욱더 줄어들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공공 분양이 공급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신규 택지에서 나올 만한 공급은 공공 분양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4만 호에서 5만 호 정도는 2026년에 나와야 2029년에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 있는데, 오히려 2025년보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2018년에서 2029년 입주 물량은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공급 부족이 2년이 아니라 4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여서, 이 사이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면 4년간 매매 전세 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정부에서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대책 한두 번으로 안 돼. 끊임없이 투기 통제할 거. 왜? 4년 사이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 수요를 차단할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고 그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4년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무주택자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 전략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모두가 놓친 1억 5천만 원짜리 로또입니다. 자, 남양주 진접 2지구 A1 블록 공고원 분양 기억나세요? 5일 타입이 359호, 5구 타입이 561호가 공급됐습니다. 분양가는 3억 4,900만원에서 3억 7,200만원, 전용 5구 타입은 4억 300에서 4억 3천만 원의 분양가가 나왔어요. 자, 920호고요.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도 없고 2028년 7월 입주였습니다. 자, 이 분양은 하반기 남양주 공공분양 중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자, 5일 타입 기준으로 6.3대 1, 5구 타입 기준으로 24대 1이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 커트라인 볼까요? 5일 타입은 1122만원, 5구 타입은 1883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보통 2천만원 훌쩍 넘는데 그거보다 낮은 2,800만원, 1,100만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특히 신생아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요, 382만원에서 805만원 수준의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왜 이 분양이 로또였을까요? 남양주 진접 2지구 A1 블록은요, 풍양역이라고 불리는 진접역 역사의 역세권입니다. 한 5분 정도 만에 접근이 가능해요. 자, 신도시 가치는 출퇴근 시간에 결정한다 말씀드렸는데, 물리적 거리보다 얼마나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빨리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풍양역은 4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죠. 이런 환승역은 9호선 급행이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급행 정차역 보면요, 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급행 열차가 있는 지역이면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곳에 역세권의 9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렴했다? 3억에서 4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왔다는데, 이게 민간 분양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분양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로또 같은 분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턱없이 낮은 커트라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안전마진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지난 분양 이야기에서 뭐 하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풍양역 주변으로 올해 하반기에 계속 공급이 이어져요. 자, 9월에 A7블럭에서 405호가 나오고요. 이제 12월에 B1 블럭에서 260호가 나옵니다. 자, 이 기회 잘 살리셔서요, 저는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인기 신도시에만 넣으려고 그래요. 교산, 창릉, 대장지구 이런 데 넣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당첨이 된다 안 된다? 50명 중 1명밖에 당첨이 안 돼요. 이런 분야에서 기회를 잡고요, 나중에 그런 인기 신도시로 갈아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당첨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전세금으로 그런 신축 아파트 몰려있는 신도시에 이사하려고 하잖아요. 비싸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4분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11월에 남양주 왕숙 A24블럭 그리고 왕숙 B17블럭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남양주 지역의 대장 역할을 한 곳이 다산역 역세권의 주상복합이죠. 자, 앞으로 남양주 지역의 대장 역할을 할 곳은 왕숙 신도시의 GTX B 역사 인근입니다. 여기가 GTX B와 9호선의 환승역이 될 곳인데, A24블럭은 여기서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요. B17블럭은 도보로 좀 접근이 애매한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A24블럭은 꼭 넣어보시고요. B17블럭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2027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섰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26년 공공분양 물량이 2025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이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앞으로 4년간 공급 부족이 매매 전세시장 불안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지금 전세 계약 연장하는 게 2년 뒤에 전세값 오르고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진접 2지구는 더블 역세권 입지에 경쟁률까지 낮아서 전망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9월에서 12월 분양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모두 선망하는 분양은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내가 내가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13일 멤버십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꿈꾸는 사자마자 오르는 집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단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지 멤버십 영상에서 체크를 하시고요. 또한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겁이 덜컥 나시잖아요. 그때 체크할 것이 무엇인지 멤버십 영상에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